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목표와 상담자 역할까지 1교시 했고요. 그러면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과정은요. 우리 책에 231페이지에 상담 230페이지에 상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현실 치료에서의 상담 과정은 WDEP라고 해서요. W는 원트를 이야기하고 D는 doing, 그리고 E는 evaluation, 평가, 그리고 플랜, 마지막으로 플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WDEP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상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트입니다. W, 내담자가 가지고 네, 잠깐만요. 제가 펜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원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에요. 우리 현실치료에서는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당신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당신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원하는 마음은 크지만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요.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질문들을 이 원트 단계에서 이제 W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내담자에 따라서 이제 치료자가 상담자가 적절하게 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oing은 내담자가 현재 무슨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알아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전체 행동인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 반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앞에 전체 행동이라는 우리 개념들을 배웠잖아요.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리 반응 이 네 가지가 이제 전체 이 네 가지로서 이제 전체 행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도록 격려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는 현재 행동을 강조하고 과거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에 영향을 끼칠 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현실 치료도 과거 사건들이 현재를 구성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행동에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에 영향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신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담자의 전 행동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무엇을, 당신은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할 때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뭐 우울하다 라든가 뭐 우울해서 맨날 집에만 있다라든가 뭐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E입니다. WDEP에서 evaluation인데요. 평가하기입니다. 평가하기는 내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담자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와 현재의 행동 간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라든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의 신념과 맞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원래 설정한 당신 삶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담자 스스로 자기 평가를 상담자가 내담자를 평가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 평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기는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신의 욕구 충족이 잘 안 돼서 뭐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폭력 행동을 한다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하는 행동 그건 굉장히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행동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게 자기 스스로도 평가해 봤을 때 본인이 살고자 하는 그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했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이런 계획하기 마지막 이제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우볼딩의 그 이 상담 과정이 우볼딩의 성공적인 계획의 특징인데 약자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SAM, I 2개, C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요. 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앞에 있는 그 심플, attainable, measurable 뭐 이렇게 쭉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약자들을 이렇게 따서 우볼딩의 성공적인 계획의 특징, 뭐 SAM 제곱 C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계획은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은 측정은 가능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치료자를 끌어들여야 되고 치료자가 마치 악기의 공명판처럼 그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은 계획자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뭐 계획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은 안 된다. 그리고 실행에 대한 내담자의 헌신이 내담자가 본인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반영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담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 안에는 뭐 내담자와 라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 이 계획하기 안에요. 그리고 내담자와 협력해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내담자가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줘야 되고 내담자가 그 계획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변명을 용납하지 말고 뭐 잘못해 계획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럼 변명할 거 아니에요. 변명을 용납하지 마라. 적당한 결론을 가지고 해방하지 마라. 적당한 결론을 가지고 해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치료 과정에 치료자가 현실 치료할 때 치료 과정 8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적인 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요. 그래서 글래스는 75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끼어들 수 있는 능력은 현실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 상담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냐면 현실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에서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정신 역동 이론이라든가 뭐 정신 분석을 이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현실 치료 필요하고 또 그 상담자의 많은 이제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은 이 현실 치료는 그러면은 그런 이 상담자의 어떤 수련이 필요 없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뭡니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또 굉장한 이제 치료자의 그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 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치료자, 현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끼어들어가는 방법은 치료 과정에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다. 아주 인간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많은 그 내공과 그리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입장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에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자주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 치료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치료적인 동맹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치료적인 동맹은 뭡니까? 결국에는 rappo 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는 거, 인간관계 다루고 질문하기. 질문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WDEP와 SM I2C3 이게 이제 그 상담의 과정들이었죠. 그리고 긍정적인 중독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나씩을 쭉 간단하게 볼까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상담 기법 중에서 비유적인 표현, 비유법,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 치료에서 상담 기법인데 비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법, 예화 이런 것들을 해서 창조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당신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너무 부적절하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법을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서로 노력해야 한다. 서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다. 서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줘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된다. 비평과 논쟁이 없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관계인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질문하기. 앞에서 질문하기 정말 많이 했죠. 많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뭡니까? 경청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제 내담자의 답변이나 또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공감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WDEP는 앞에서 했고요. 긍정적인 중독이 또 있습니다. 긍정적인 중독은 물질 남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뭐 운동이라든가 일기 쓰기, 악기 연주,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중독이 개인의 삶을 이런 긍정적인 중독은 개인의 삶을 막 지배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중독은 뭡니까? 내가 내 삶,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해버린 거. 게임에 중독되면 뭡니까? 게임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든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중독을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중독 행동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번에 45분에서 60분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는데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 예, 이렇게. 그리고 글래스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패턴을 선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침을 제시하는데 경쟁적이어서는 안 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과다한 노력 없이도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 그리고 계속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행동이 바로 긍정적인 그 중독의 행동 패턴이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동사와 현재형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동사와 현재형의 단어.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화난다, 화난, 우울한, 오늘 너무 우울한 날이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었어요. 뭐 무서운 일을 제가 겪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우울을 선택하고 있다. 내가 공포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불안을 선택하고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동사와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행동의 상태이다. 또한 나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동사와 현재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 막 물건을 던졌어요. 자, 물건을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선택한 거예요. 화나는 걸.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적 행동의 결과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은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서 심야에 집에 들어온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해야 되고, 등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않은 학생은 그냥 내버려둬서 지각을 하고 벌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치료자는 내담자가 변명을 하거나 특별히 좀 봐달라고 하는 핑계,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자가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행동에서 생기는 나쁜 결과의 손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심지어는 차가 막혀가 내가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를 관계나 아니면은 내가 책임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뭡니까? 변명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오늘 너무 차가 막혀가 내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지각을 한 자체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각을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명에 대한 변명은 그 현실적 치료에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협상하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역설적인 중재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게슈탈트에서도 조금 했어요. 반대로 하기 행동하는 기법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발표에서 실수할까봐 불안해하는 내담자에게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해라 오늘 라고 하고, 근데 실수 안 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설적인 중재 기법, 그리고 기술 개발 교육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내담자에게 자기주장법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중독 개발, 계획하기 등과 같은 성장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게 이제 현실 치료에 들어갑니다. 직면하기, 여러분들 직면하기는 아마 알 거예요. 내가 뭘 내담자에게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체 행동을 탐색해서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직면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내담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변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 현실 치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를 조금 더 길게 해서 해결 중심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